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56번째 자녀의 주도성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일, 그것은 집안일이다. 그런데 그 집안일을 언제부터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지 혹은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학부모 특강, 부모교육 특강을 요청해 오면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 많은 부모들이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행하겠다 라고 응답을 하거나 혹은 그동안 내가 잘해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들은 꼭 되묻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몇 살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몇 살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될까? 자, 저는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령기,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미 당연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어야 되고 그게 당연시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을 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의식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란 기본 양육이 끝난 상태일 때 유아가 자기를 돌봐주는 대상이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즉 분리개별화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갓난아기 시절에 절대 양육이 끝난 시기, 임과 동시에 아이는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뭔가를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의식이 발동되면 아이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대부분 이 표현들이 부정적인 것들, 좀 욕심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을 시작을 하면 이 소통에 관계된 관계된 기본적인 그런 말들을 하죠. 뭐 엄마, 아빠, 뭐 밥, 뭐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도구, 생존에 관한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자의식이 발동되면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싫어, 안 해, 내 거야, 엄마하고 안 놀아, 저리 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게 자의식이 발동되는 시기입니다. 자, 자의식이 발동될 그 시기에 그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되고 공동의 영역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자의식이 생성되는 그 시기에 그걸 도리어 위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마치 부모가 종처럼 이렇게 굴면 아이는 영원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합니다. 유아기에서 학령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 유치원 정도 다니는 그 시기, 혹은 뭐 학교를 다니더라도 초기 학령기, 요 시기는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로 보았을 때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입니다. 이 주도성이기 때문에 아이는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시기죠. 부모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이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빠가 뭔가 연장을 잡고 뭐 하고 있으면 애도 뭐 연장을 집어들고 뭘 하려고 하고,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도 뭔가 주방에 와서 나도 이러면서 끼워달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주도성,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집안일에 참여를 시킬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적절한 집안일을 주면 아이에게도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확인되고 또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결과물로 드러날 때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애가 뭔가 하고자 이렇게 다가올 때 아니 너는 저리 가 있어, 가서 TV나 봐, 가서 숙제해, 그림책이나 보고 있어, 아니면 그림이나 그려 라고 이렇게 보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를 도와준다고 오는 거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또 혹은 이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거절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이는 기회를 상실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게 되면 자기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도 제로고, 그래서 주도성을 경험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가족 구성원 내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로 갈 위험이 다분합니다. 자, 반대로 집안일을 아이가 하고자 할 때 주도성을 갖고 올 때 그 아이에게 적절한 태스크를 주어서 집안일을 시키면 아이는 주도성과 자발성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주도성과 자발성은 거기에 따른 호기심도 연관되겠죠. 자,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죽을 때까지 주도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다. 자발성과 호기심이 늘 항상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자녀에게 주도성과 호기심을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야 아이는 평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겉으로 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은 자발성과 호기심이 결합되어서 하는 그런 공부. 아이가 공부가 재미있고 스스로가 뭔가 탐구하고 그 결과물들에 스스로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발견해서 하게 되는 일. 그래서 스스로가 공부한다면 부모야말로 진짜 기뻐할 일이겠죠. 어릴 때부터 시킨 집안일은 이 고양이과 동물 혹은 개과 동물들의 새끼 훈련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동물들은요, 어릴 때는 어미가 사냥해온 먹이를 찢어서 이렇게 새끼들에게 주죠. 갓난 상태일 때, 아주 연약할 때, 그럴 때는 그런 상태로 주는데,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래서 아이들 어느 학령기 이전 정도에 움직이는 정도 컸을 때,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운동성이 생겼을 때, 그때쯤이 되면 살아있는 먹이를 통째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과 개과 짐승들은 그 먹잇감을 움켜쥐기도 하고, 뭐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도 갔다가 또 던져도 보았다가 또 다시 따라가서 잡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먹잇감의 특성도 확인을 하고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익히게 됩니다. 또 그 형제들끼리 서로 놀게 만듭니다. 서로 물어뜯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나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새끼는 나중에 독립할 시기가 됐을 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어미는 일부러 자식의 새끼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일부러 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저는 성인 자녀, 다 큰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런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을 코칭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 자녀, 다 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원망은 어릴 때 뭔가 학대를 했거나 이런 어떤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나갈 시기가 됐는데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너무 약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연약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세상이 무서워서 손도 못 나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를 그렇게 키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이 자식은 세상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어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 이때 시킨다는 말 자체는 수직적 명령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부모가 명령권자고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일을 시키는 시기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집안의 문화가 되고 부모의 철학이 되고 그 가정의 가풍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반대로 어릴 때 아이를 일을 절대 안 시키고 마치 상점 모시듯이 어른 모시듯이 계속 이렇게 모시기만 하고 잘해주기만 하면 자녀는 왕이 되고 부모는 천한 것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대 가정, 한국 가정에서 왕이 된 자녀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자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존중과 구닥다리 심리학 때문에 그렇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성인 자녀가 되었더라도 중고생은 물론이고 지금부터라도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갓난 아기 때는 어떤 의무도 없지만 어느 정도 큰 자녀는 선 의무 이행 그리고 후 권리 획득이라는 이런 구조 위에서 아이들이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자녀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켜야 될까, 집안일을 시켜야 될까 말씀드렸고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학령기 이전에는 반드시 일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